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따고 했는데 익지 않은 딸기를 왜 따나요? 세라 이 정도도 돼. 봐. 엄마 밥 하지 마라. 이상한 하얀 딸기를 따고 있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 안에 하만년입니다. 예, 아내 이름을 따서 개발한 박동영입니다. 우리는 딸기 부부입니다. 사랑 넘치는 딸기 부부 박동영, 하만현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의 한 딸기 재배 농가. 5월쯤 맛볼 수 있던 딸기가 사계절 재배될 뿐 아니라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중에도 이 집 딸기가 눈길을 끄는데 국내 최초 이게 개발된 하얀 딸기입니다. 게다가 이 하얀 딸기 이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딸기 농사를 올해로 한 15년 지금 지었거든요. 이제 지으면서 초창기에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보답이죠. 그래서 이 하얀 딸기를 이제 개발하고 그 이름을 많이 연구를 해서 뭘 할까 했는데 그래도 제일 소중한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당연하다고. 그만큼 기여한 공이 많습니다. 제가. 힘든 농산일을 하며 더 맛있는 딸기를 생산하려는 두 사람의 수고로 식감은 아삭하고 당도는 더 높은 이 하얀 딸기 품종이 개발됐단다. 저 동남아로 홍콩 오늘 싱가포르 올해 이제 첫 이 수출 나가는 겁니다. 일반 딸기보다는 또 당도가 한 2브릭스 정도 높고 또 맛도 아삭아삭하고 그래서 식감도 좋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박동영, 하만현 씨의 사랑을 듬뿍 받아 더욱 맛있는 딸기들. 수확의 기쁨이 남다를 듯하다. 우리 집 공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럼 따님? 예. 이 종종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바쁠 때는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무심한 듯한 박동영 씨지만 아내를 대할 때면 딸기처럼 달달해 보인다. 액도 끼고 하니까 늦지. 이게 지금 이렇게 손수레 이거 밀고 다녀야 빨리빨리 되지. 그때 내가 땄을걸. 저런 거 다 따야 된다 밑에 요. 중간중간에 놔놓으면 안 된다고. 중간중간 그거 한 70% 되거든. 세라 있고 밑에 앞에 있고 밑에 다 따야 된다. 나이가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 많기로 뭐 그렇게 뭐 열정을 가지고 그래 하는 건 아니고 매일 이제 좀 이제 서로 관심은 있어도 그렇게 막 좋아 죽고 이러지는 않죠. 이제 나이가 있는데. 두 분이 있을 때는 안 그러시죠? 하얀 만년꽃. 너무 많이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세라 씨, 딸기 엄마 이름을 붙여줘서 서운하진 않아요? 저도 딸기 이름 붙여주면 좋죠. 근데 다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다음 딸기는 아버지 이름이 따서. 지금 그 몇 가지 지금 연구는 하고 있어요. 이 하얀 딸기가 이게 계속해서 또 이제 다른 품종이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 이제 인근의 대학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그 어떤 저 품종 좀 그 단단하고 또 식감도 좋고 맛있고 하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 인근의 경상대학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품종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따온 딸기를 포장할 차례인데 딸기가 얼마나 익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한 70% 정도 되는 걸 땄고 우리 딸이 하는 거는 국내 판매용으로 바로 백화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쑥비가 한 90에서 100% 정도 되는 걸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색상이 보면은 얘는 완전 쑥기가 완전 익어가지고 약간 분홍빛으로 돌아가고 이건 아직까지 익기 전 한 60~70% 정도 되는 거. 색이 오르지. 두 사람은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 지금의 하얀 딸기를 완성시켰고 큰 보람도 얻었다. 출하 준비로 한창 바쁜데 어디 가세요?
그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묻고 하는 또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농사 잘 짓나 어떠나 싶어서 한번 가봅니다 지금. 이것도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항상 노력하는 농사꾼이자 딸기 농사 선배인 박동영 씨에게 자문을 구하곤 한단다. 지금 빨리 급한 거는 이제 이게 빨리 젓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젓갈가 지금 급하고. 젓갈을 해줘야 이게 이제 열매가 튼실하고 크니까. 딸기가 저보다 아주 선배이기 때문에 다른 이 딸기 작목을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영, 하만현 씨 부부는 자신들이 어렵게 배우고 익힌 딸기 농법이지만 주변 농가들도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나누고 돕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 잘 사는 농촌으로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 부지런히 일하고 맞은 평화로운 오후. 딸과 함께 딸기를 포장하던 아내 하만현 씨가 남편 박동영 씨를 급히 찾는데 아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예, 옹아빠. 그거 그냥 수출 그 박스를 맞췄어요. 아니 우리 박스에 이렇게. 포캡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포장 용기에 문제가 있나 본데? 이런 일은 남편 담당이다. 그가 나서면 금세 해결이 된다고. 1단이 많이 흔들리고 지금 작업하기 애매해서 이건 2단이잖아요. 2단이면 안전하지. 그람도 오히려 많고. 속이 타는 아내 하만현 씨는 남편의 얼굴만 보고 믿음직한 남편 박동영 씨가 와서 일을 처리하니 만현 씨 표정이 점차 나아진다. 오늘 처음 일단 나가는 거니까. 다시금 분주하게 포장이 이어지고 딸 세라 씨도 자신의 몫을 해내며 딸기 포장이 마무리돼 간다. 이 옆에 이렇게 닫지 않습니까? 예, 닫는 부비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딱 열면 열어서 한 개 한 개 꺼내보면 결국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문제 생기고. 바이어들이 이제 문제지. 용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얀 딸기의 첫 수출 물품이 농장을 떠날 시간이다. 이 딸기는 어디로 가나요? 홍콩으로 수출됩니다. 실제로는 그 한국산 딸기가 전부 빨갛게만 들어오는데 이 딸기는 아무래도 색깔도 흰색, 핑크에 가깝고 그 새로운 품종이라서 바이어들이 좀 신선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딸기 농사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SNS를 운영하며 하얀 딸기를 알려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는 딸 세라 씨 덕분에 매출도 늘었단다. 사이즈 크기별로 고르고 예. 그냥 크기별 고르고 또 이게 뭐 자국 났거나 뭐 좀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빼내고 이거는 나중에 그 잼도 만들고 또 이웃에 갈라 먹기도 하고. 크기나 약간의 흠집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딸기들을 모아 잼을 만드는데 하얀 딸기로 만든 딸기잼 어때요? 딸기 70%, 자일리토에 설탕 30%예요. 저희는 설탕을 많이 안 넣고 대신에 오래 이렇게 적고 합니다. 홈메이드, 핸드메이드 수제잼. 완성된 딸기잼을 보니 색깔은 연하지만 붉은 빛이 도는 것이 정말 먹음직스럽다. 게다가 설탕을 줄였다니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잼도 파는 건가요? 좀 좋은 후기 올려주신 분들 중에 이제 좀 선발해가지고 판매를 해도 될지 한번 조언을 받아보려고. 세라 씨가 열심히 하얀 딸기를 알린 결과 SNS는 일본에서만 판매되던 딸기를 국내에서 구매한 후기와 맛 평가를 올리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열정 넘치는 박동영, 하만현 씨 부부. 두 분 다 신명난 얼굴이다. 저기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원래 소리를 좋아했고 판소리 음악을 좋아했고 예. 감독님 보셨다시피 오늘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하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이거 확 지르고 나면은 막 스트레스 팍 해소됩니다. 판소리를
처음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제 집사람이 판소리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사로 이래 했거든요. 기사 하다가 저도 이제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운 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뭐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더 잘해요. 아내 때문에 시작한 판소리 공부지만 이제 두 사람의 공통된 취미가 되어 힘들었던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단다. 그런데 산청에 어떻게 이런 판소리 수업이 열리게 됐나요? 저기 계신 하만녀님이랑 그리고 여기 박동영님이랑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만녀님이 여기 사시다 보니까 저는 지금 진주에 살고 있거든요. 진주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배우고는 싶은데 진주에 나오기가 힘드니 여기 와줄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두 사람 덕분에 그리고 흔쾌히 산청까지 달려와준 선생님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고도 판소리를 배울 수 있어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다고. 그 어느 도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더 열심히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부 중에 한 부부입니다. 박동영 하만연 씨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늘 새롭게 배우고 있다. 급박한 이게 막 경쟁 속에서 살다가 이게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막 마음적으로 너무 행복했고 뭐 지금 사는 이 순간이 뭐 보람되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은 이들에게 딸기는 어떤 의미일까? 가족과 같은 소중한 존재. 집사람만큼 보다 좀 못하지만 그만큼 소중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항상 노력하며 사는 부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말하자면 외국에 또 이리 나가게 되면 나가서 좀 많이 팔리고 해서 위아 뭐 이 혜택도 좀 많이 하고 건강이 최고고 뭐 하여튼 안 아프고 돈도 많이 버리고 즐겁게 사는 게 뭐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에는 짠들이로 소문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다. 아침부터 분주하신데 어디 가세요? 예, 바다 파래면 이거 매라가려고요. 10시 쓴다고 하면 내일은 11시 쓰고 모레는 12시 쓰고 1시간 차이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갈 때도 있고 저녁 때 갈 때도 있고 그래 이제 물때대로 물 써야만 이렇게 물이 6시간 들어오고 6시간 써 바닷물이 예, 하루에 2번 들어오고 2번 쓰니까 4력은 24, 24시간 아니야 2번씩. 원래는 부부가 함께 해왔던 일이지만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전부 할아버지 몫이 된 바닷일. 여기는 빠져서 못 댕겨. 여자들은 빠져서 못 댕는데 배 타고 갈 때는 댕이장 그 팔에 있는 데다가 배 대놓으니까 거기서만 해서 계속 쉴 거고 오늘 같은 날은 배 자기가 대놓으면 이거 뭐 한 10시간 후에야 오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집에서 일 묻어져. 저런 거 이제 뜨고 그거 해야지 혼좀 해. 부부가 같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까 힘겹긴 해도 거동조차 어려운 아내를 보면 어쩔 수가 없다. 물이 빠져 질퍽질퍽한 갯벌인데 마당을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걷는 할아버지. 차이지 저렇게 차 바다에 졌다그러 이게 골망인데 그렇게 길어. 30여 분을 걷고 또 걸은 끝에 드디어 도착한 할아버지의 일터. 저기 둘인가. 바로 요 감태가 할아버지의 썰썰한 겨울철 돈벌이다. 추운 때만 나요. 굉장히 추운 때 추위야 나고 이렇게 날 따뜻하면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없어지는 시기요. 지금 이제 그 감태가 이게 참 김보듬 똑같이 쌈으로 먹는데 김보듬 비싸졌어요. 이게.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별미 중의 별미 감태. 감태는 오염되지 않는 청정 바다에서만 볼 수가 있다는데 특히 태안 감태의 경우 다른 지역 감태보다 쓴맛이 적다. 그런 감태를 60여 년간 매온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다 어른들 돌아가시니까 뭐 또 살면서 하던 거 보고 하고 또 돈 되니까 이렇게 했지 뭐. 매서운 바닷바람과 싸우며 일하는 게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 그러나 가족을 위해 매일 갯벌로 향해야만 했다. 불평 없이 묵묵히 일개미처럼 일하는 할아버지에게 갯벌은 아낌없이 감태를 내어주었다.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삶을 꾸릴 수 있었고 자녀들은 건강히 자라나 각자 가정을 일구었다. 이젠 쉴 때도 되었건만 여전히 감태를 매는 할아버지. 야 이거 팔에 매왔어. 응? 많이 매시오. 통달아 할머니도 쉬지 못하는 신세. 갯벌에서 매운 신선한 감태는 창고에 보관 중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요. 며칠 매서 한 이틀씩 놔두고 뜨거든. 이렇게 쭉 이렇게 놔뒀다가 저들 연그러져. 여기다 살을 나고 물속이 없으니까 물 먹고 면역성이 생겨 건강해져. 이상하더라고 이거 파래가 탄때 연그러지요. 그래서 뜨면 좋아. 면역이 생겨. 창고 가득한 감태를 보면 잇몸 미소가 지어진다는데 보물 창고죠. 근데 이렇게 보물 창고. 예. 할아버지의 보물창고에서 2, 3일 동안 잘 말려뒀던 감태를 손질하는 건 다름 아닌 할머니의 목.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하는 작업인지라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지만 물썰어질 경력만 무려 60여 년.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면 이렇게 뚝딱 하나 완성. 말려서 김 마냥 쌈 먹느라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허리 아픈 할머니가 혼자 작업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할아버지. 결국 옆에 앉아 일손을 거들지만 마음과 다르게 말은 거칠다. 이걸 뭐 어떻게 딴 뭐다지 다 뜯어가고 있간. 세척 후 물썰이질로 고르게 잘 펼쳐둔 감태는 햇볕에 자연 건조시키면 된다는데 저 논두기가 제일 좋아. 이렇게 뻗어. 수확부터 썰어질 건조까지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감태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몸에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제 여기서는 식용으로 반찬으로 이렇게 옛날에 그 이저 시대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하고 있죠. 하여간 입맛 없는데 이것으로 쌈 먹으면 입맛이 땡겨. 그리고 감태가 이게 아플 때 감태 맛 모르면은 빈 고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촌 마을에선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던 감태는 지금도 부부의 밥상에 청정 보양식으로 올라온다는데 고생한 할아버지를 위해 미리 말려두었던 감태로 할머니는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이게 감태 기름 발라서 굽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먹어도 좋지만 감태와 찰떡궁합이라는 들기름을 살짝 바른 뒤 불에 굽기만 하면 풍미와 맛이 확 몇 배로 살아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잃어버린 입맛을 도두기에는 이만한 밥도둑이 따로 없다. 살짝 타지 않을 정도로 요령껏 바삭하게 구워낸 감태. 정말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울 수 있을 것만 같나요? 달큰하지? 자극적이진 않지만 부드러운 감칠맛. 세월이 흐르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감태만의 매력이다. 남들에게는 그저 소박하게 보이겠지만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는 부부.
기름을 발라 구운 감태를 주로 먹지만 사실 그 레시피는 무궁무진하다는데 밀가루를 이렇게 부치어도 먹고 된장 지져 먹으면 또 맛있어요. 된장에다 지져 맛있고. 된장찌 넣고 국도 끓여 먹고 이렇게 구워 먹고. 소화가 참 잘 돼요. 이거 속 불편할 때 이거 먹으면 아주 개안하지. 잘 내려가죠. 속이 편하네요.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웠고 또 기력 역시 차렸으니 햇볕이 잘 드는 산중턱에 놓아뒀던 감태를 거들어갈 차례다. 이번에도 역시 허리가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혼자 바지런히 일하는 할아버지. 며칠간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짧고 날씨가 추워 제대로 마를까 걱정했는데 그런 할아버지의 우려와는 다르게 다행스럽게도 바삭바삭하니 잘 말랐다. 휴식 시간조차 없이 일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일과는 마른 감태를 크기와 개수에 맞춰 묶어야만 비로소 끝난다. 밥 넣으면 밥 새한다고 조금 두껍게 짜라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네모 반듯하게 정리하는데 기계 못지않은 정밀한 손놀림은 지난 60여 년의 세월 동안 몸으로 체득한 기술이다. 이렇게 하나 놓고. 사실 대충 묶어도 별 문제는 없다. 다만 할아버지가 보기 좋은 게 다른 사람들도 보기 좋기에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뿐이다. 보기 좋게 요거 요렇게 짜 늘어난 거 이렇게 큰 먹고도 돈 남는다는 감태장산. 맛 좋은가 글른가 살아온 사람들이 구태기 떼 먹어보거든.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 그냥 버리는 법이 없는 할아버지. 가난했던 형편,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덕분에 무조건 아꼈던 할아버지. 염전보다 짜고 구두쇠보다 독하게 돈을 모아 살림이 나아졌지만 부부의 집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언제 죽을지 몰라. 나자 버지면 죽지 뭐 이제. 그래서 안 지어. 집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은 집 지라고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아주 좋게 이제 짓고 살으라고. 쓸 거는 써야지. 쓸 땐 쓰야고 아끼는 건 아껴야지. 근데 물을 넘어가서 바다로 막 내려가게 물을 댄다든지 또 이런 데서도 그냥 이 농업용 땅 지하수 파서 쓰니까 그냥 팍팍 넘어 막 흡입 소용없이 틀어다 놓고서 그냥 딴 일 본단 말이야. 아무 소용없이 작물에도 필요도 없고 에이? 쓸 때도 다 썼는데도 그냥 퍼자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이야기 하기 좋아서 하는 걸고. 할아버지의 태도가 못내 속상한 할머니는 자리를 뜨고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라 할아버지도 마냥 편치만은 않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뻘러나가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감태를 채취해왔던 지난 세월. 편하게 쉬며 놀 때도 되었지만 여전히 일하는 남편 덕분에 다 늙고 아프도록 고생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10장씩 열 장씩. 사는 게 고되고 벅차기만 했던 지난날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껏 살아온 부부. 황혼을 맞이한 나이 자식이 떠나고 오롯이 둘이서만 살아가는 노부부가 바라는 인생 마지막 소원이 있다.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고 오순도순 사는 게 보람이지 뭐. 아프지 않고 다 일 살 수 있는 동안 일 할 수 있으면 하다. 죽는 것이 계획이요. 이제 죽는 것이 계획이요. 이제 죽는 거 어떻게 해야 잘 죽나, 어떻게 해야 애들
괴롭히지 않게 고생 안 시키고 죽나. 그런 게 뭐 생각이지.